네, 우리 시대 최고의 정치 논객을 모시고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 정조준 시간이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조대원 고양정 당협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비가 내리는 비는 그쳤죠. 네, 월요일 저녁인데요. 오늘 두 분 중에 누가 더 여러분의 마음을 정조준할지 지금 직접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죠.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니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두 분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집회 소식. 네. 지난주 목요일과 토요일이었죠.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성격의 집회가 아주 크게 열렸습니다. 나가셨습니까? 어떻게? 네, 정청래 나갔습니다. 의원? 나가셨습니까? 어디 광화문으로 가셨습니까? 서초동으로 갔죠. 그렇군요. 네. 서초동 지난주는 발언을 했고, 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정치인 발언을 하지 말자. 또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들은 가급적 가지 말자. 그런 얘기가 네. 있었죠. 네. 그래서 가서 저는 사진 봉사 활동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찍어드렸습니까? 3시간 동안 네. 가만히 서 있으면 와서 막 사진을 찍어요. 3시간 동안 허리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하여튼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팬들이 많았다는 뜻입니까? 거기 200만 명 이상은 모인 것 같은데 네. 지난번보다 더 많이 모였으니까 다 제 팬클럽 회원. 그렇군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본다. 네. 조대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광화문 나가셨습니까? 예, 광화문 나갔습니다. 네네. 어떠셨어요? 분위기나 내용들이. 살면서 제가 화장실 줄 서본 적이 별로 없는데 네. 한 10분 이상 섰어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네. 남성들도 힘든데 네네. 여성들은 진짜 30분 지나도 줄이 안 주는 거 보고 네네네. 한 가지 느낀 거는 이 2배가 아니라 여성 화장실은 남성 숫자의 한 3배나 만들어야 된다. 네, 실제 조사를 해보면 예. 그 정도 되죠. 예, 그거를 3배. 진짜 제가 늦게 와가지고 빨리 화장실 쓰고 나가면서 네. 먼저 와 있던 여성들이 저를 쳐다보는 모습을 보고 되게 죄송했습니다, 제가. 네. 집회를 많이 안 나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요? 나갈 때는 5시간 동안 화장실에 안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죠. 비울 거 다 비우고. 물 마시면 안 되고 이런 네, 겁니까? 커피도 마시면 안 되고. 네. 보통 집회 현장에 가보면 임시로 화장실 있잖아요. 이번에 서초동은 많이 네. 좀 설치를 배치를 해놨고 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게 핸드폰이 안 터졌었는데 네네네. 조치를 했나 봐요. 이동 기지국이 왔는지 잘 터졌어요. 비교적. 예. 광화문 화장실이면 그 길가에 있는 그 임시 화장실 지금 아닙니다. 지하 네. 주차장 내려가는 쪽 화장실에 섰고 여당은 휴대폰도 터지고 간이 네. 화장실도 있었다는데 네. 저희는 야당이라서 없었습니다. 예, 빨리 여당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될 줄 서울시만 화장실이. 찾아왔어도 참. 네, 서울시에서 배치를 한다고 들었는데 예, 예. 어쨌든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은 광화문이든 서초동이든 각자 생각을 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서초동 모였는데. 네. 집회는 아마 제가 아마 처음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보통 대규모 집회 그러면 반정부 집회가 많았죠. 그렇죠. 거의 헌정사상 유일하게 네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네. 하는 걸로 대규모 집회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검찰 개혁.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깃발이 없는 집회였어요. 깃발은 많이 없더라고요. 어떤 네. 단체나 시민단체도 다 배제하고 1인 유튜버 네네. 시사타파라는 네네. 그분이 주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8차 촛불 집회까지 네. 깃발이 없는 집회였고요. 그리고 보통 그런 대규모 집회를 하면 대형 스피커 무대 설치해가지고 한 2억 가까이 드나 봐요.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네네. 그 집회 비용을 마련한 네. 굉장히 이례적이고 언론의 협조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였고요.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하는 대규모 첫 번째 집회였던 네. 것 같아요. 보통 네네. 광화문에서 많이 하지 보통 않습니까? 그렇죠. 네, 서울시청이나. 네. 그래서 그거를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관제대문이 어쨌든 근데 안 와봐서 그런 거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홍준표 전 대표는 조폭들의 단합대회라고 하던데 좀 심한 말이죠. 거기 와본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네. 더 분노하게 되는 거죠. 네. 위원장님 광화문 집회는 어땠습니까?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참 너무 맑은 하늘. 네. 예,
진짜 구름 뭉게구름이 너무 아름답게 떠 있는데 국민들이 그 좋은 날씨 속에 또 10월 3일 가을날 아닙니까? 축제를 즐기고 네. 또 일주일 동안 고생했던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거리를 거닐면서 즐겨야 될 자리를 이렇게 우리들이 나왔다는 게 정말 그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나오고 그 노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참 이렇게 나오신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많이 아팠고 네. 또 정치하는 자로서 책임의식 뭐 여야를 떠나서 상황을 여기까지 만든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무능과 또 무책임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그 대규모 장외 집회가 없어져야 된다.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서초동 집회를 관제 데모로 예.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뭐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해서 전희경 대변인까지. 음. 그런데 동원령을 내린 쪽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초동이 관제 데모인 거죠?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빠라고 얘기했다가 네. 뭐 정청년님한테 아주 혼이 났는데 그 뒤져봤어요. 왜냐하면 네. 그게 오빠 부대에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했는데 그게 이제 이미 그 상대를 비하할 때 옛날에 뭐 국바라고도 얘기하고 국가대표를 아, 네네. 뭐 열렬하게 지지하면 국바라고 얘기하고 뭐 일바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미 상대를 비하하는 용어로 됐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번에 알았고 이제는 이제 그만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마찬가지로 관제된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당에서 상대한테 이렇게 공격의 빌미를 받는 얘기를 해야 되느냐. 뭐 자발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 그걸 네. 자발적으로 했고 우리는 이미 뭐 동원하려고 했지만 아시겠지만 우리 대선 때도 그렇게 동원하려고 해도 네. 이 동원이 잘 안 됐어요. 네. 뭐 저희가 지역에서도 행사를 해보고 하지만 기껏 해봐야 한 100명 정도 모으나 시도의원들 팍팍 짜도 그래서 이번 행사는 우리의 동원 수준을 넘어섰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현장에 있는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나 관계자들도 되게 고무되면서도 좀 두려워하는 당황하는 듯한 그 모습을 제가 역력히 봤고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네네. 이후에 어떤 행사로 이어가야 될지 저쪽은 뭐 일사불란하게 하잖아요. 자발적으로 이 카드 섹션도 하고 구호도 외치고 깃발 들지 마라 그러면 탁 깃발 안 들고 그런데 우리는 깃발 하지 말자 피켓 하지 말라고 네. 당에서 얘기했는데도 피켓을 만들어 온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좀 네. 많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시위 문화는 어쨌든 여당이 많이 앞서가는구나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서 뭐 그런 생각을 그 해봤습니다. 두 가지 저쪽을 이제 관제 데모라고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렇죠. 입장과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아무리 동원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모일 수 없다.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네. 광화문 집회에도 저도 이제 그걸 봤어요. 자유한국당의 공문인가요? 뭐 동원령 현역 국회의원 400명, 네. 원외는 뭐 200명, 250, 150명 뭐 이거 했는데 동원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뭐 일부는 어쨌든 네네. 한기총에서도 동원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원으로는 그렇게 많이 못 모읍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동원령이라든가 인증샷 내라. 뭐 이게 좀 유치한 거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광화문 집회가 돋보일 수 네네네.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흠이라면 흠이고 저는 그런데 또 깜짝 놀란 게 헌금함을 아, 그 돌리고 헌금 걷는 거 있잖아요. 그때 기독교 이 그렇습니다.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네. 2016년, 17년 촛불 시위가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평화로운 시위였거든요. 그럼요. 근데 네. 일부이긴 하지만 막 강목 들고 또 폭력 행사에다 연행되고 하는 것은 광화문 집회를 진짜 순수하게 나간 국민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언짢게 하는 일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집회를 얼마 하더라도 평화로운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자유한국당 등에서 명심했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서초동 집회에서 이번에 가장 큰 성과라고 할까요? 태극기를 되찾아온 거. 아, 그래서 네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했어요. 태극기가 이게 태극기 부대의 전유물이 아니고 네. 전 국민의 대한민국의 것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태극기를 되찾자 그래서 주최 측에서 태극기를 인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들고 흔드는 건 만들 수가 없었나 봐요. 네네네. 인쇄를 그래서, 했어요. 예, 인쇄를 네네. 해가지고 이제 그걸 들고 월드컵 때처럼 대형 태극기 퍼포먼스 했는데 그 장면이 참가했던 분들은 가장 감동적이었나 봐요. 굉장히 울컥하고 네네네. 저도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네. 그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0481번님 조대원
위원장님, 절반은 한기총 부흥회 아니었나요? 헌금도 내고 이런 문자 주셨고 1332번님, 정강원 목사의 헌금 모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도 왔어요, 위원장님.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고 오늘 지금 와서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 네네. 뭐 헌금 부분을 모르셨군요. 예, 뭐 잘 네. 몰랐고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정청래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서초동 집회는 이번에 전혀 모금함을 돌리지도 않고 이런 말씀하신 게 얼핏 기억이 나요. 제가 옛날엔 그런 걸 진보 쪽엔 했구나. 뭐 예를 들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돼지 저금통처럼 그런 네네.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뭐 저쪽에서 부자 정당이라고 얘기하니 우리는 돈을 걷지 않았고 예 네. 그리고 인증샷 얘기하셨는데 네. 한 번도 당에서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집회를 하고 제가 그 SNS에도 올리지 않았어요. 왜?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공천을 앞두고 있고 네네. 또 당무 감사하고 있으니까 그 당 행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뭐 이런 거를 평가 기준으로 볼 것 같으니까 뭐 스스로 알아서 또 스스로 쫄아서 올리는데 뭐 저는 평상시에 당을 사랑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굳이 내까지 글에 올려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싶지 않았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가 잘린다면 할 수 없다. 뭐 그런 생각하고 제가 SNS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한테도 질문 네. 왔어요. 1549번님, 석열아 아이들 동요 그 영상 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자 그건 주셨는데요. 솔직히 잘 못 봤어요 저는. 현장에서도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사진 찍어주기 봉사활동에서 못 네네, 봤는데 네. 그걸 가지고 얘기가 되고는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광화문 집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네. 초동 집회는 가족 단위, 특히 이제 40, 50대 남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이제 옷 입히고 네네. 또 구호 같은 거 머리 같은 거 이쁘게 붙이고 네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데 뭐 아이들에게 뭐 그런 극단적인 피켓을 들게 한다 어쩐다 하고 그러는데 보통 그냥 모르겠어요. 광화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서초동 집회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나와서 아이들도 뭐 펜만 흔들고 다 해요. 네. 알겠습니다. 동요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수혜입니다. 문을 열면 한강과 공원이, 또 다른 문을 열면 쇼핑도 일도 한 번에. 여기가 어디냐고요? 일과 삶의 시너지가 되는 지식문화 복합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땅에는 없다, 하늘로 가자. 1522-3317 시공사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동탄 이 신도시 슈퍼블록 중심에 투자하라.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스퀘어 상업시설. 풍부한 배우 수요를 흡수할 드라이브스루 시설과 사면 스트리트형 특화 설계의 만남.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스퀘어 상업시설. 사전 예약 접수 중. 문의 031-375-7373 동원개발. 아픈 것도 제가 대신 아플 테니 한창 행복해야 할 내 새끼를 제발 살려달라고. 라디오에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정청래 전 의원 그리고 조대원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네요. 1971번님, 주말 서초동 촛불 집회 때 이승원 평론가 TV가 나왔는데
진행하시나요? 반갑더라고요.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청취율 1위 가자.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니에요. 이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 이송원 TV입니다. 저는 이승원이고요. 그분은 이송원. 네. 근데 저도 좀 어쨌든 헷갈려요. 네. 이번 서초동 집회의 가장 정확한 진실 보도는 네. MBC 뉴스 데스크가 최고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MBC가 드디어 네.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아, 드디어. 네. 저보고 MBC 나가지 마라 그러던데. 네. 이 정반대 반응이 나올 거라고 저도 혼났어요. 예, 거리에서. 아니 아유. 가장 객관적으로 보도를 했고 네. 사실 이제 화면 보면 네네. 그 편집의 의도를 알잖아요. 뭐 누가 연설했는데 박수를 엄청 치다 갑자기 조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네네. 장면을 한다든가 아니면 안 모여 있는 장면을 한다든가. 네, 듬성듬성 있는 뭐 이런 그렇죠. 근데 이제 장면들이요. 보통 보도나 사진은 가장 모여 있을 때 꽉 찼을 때 이렇게 이만큼 많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MBC 뉴스데스크에서 이번엔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각각 그렇죠. 이 방송사마다도 또 굉장히 이 온도차가 있어서.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도 네.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장 많이 모였을 때 저는 보여주는 게 진실 보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서 있으면요 얼마나 하는지 잘 안 보여. 그렇죠. 예, 현장에 있는 그냥. 사람들은 안 보이죠. 예, 나중에 이게 이제 위로 찍은 걸 보고 야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그 말로만 듣던 제가 이 육사에서 군사학 배울 때 네. 떡하면 중국 애들이 뭐 수유, 양재, 문제, 당태종이 100만, 뭐 130만. 네. 아 이거보다 더 모였구나. 그러니까 좀 양쪽 다 진짜 어마어마한. 이번에 네. 광화문 집회도 제가 봤을 때 참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엄청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면 안 돼. 네. 그나저나 언제까지 갈까요?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만해야지 이렇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야 됩니까? 서초동 집회는 이번 주 토요일을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마지막으로 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어요. 저희도 뭐 보니까 여기 적어놨네요. 뭐 21일까지 네. 광화문에 그 집회 신고해놨다는데. 네네. 저희도 이제 아까 방금도 이제 이걸 보고 빨간 날이 몇 번 남았지. 그래서 2번이네. 뭐. 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 이럴 수 없는 그만해야죠. 거잖아요. 네, 그만해야 양쪽 다. 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자기 지지층들한테 극렬 지지층들한테 지금 문매를 맞는 분위기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쫄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네. 못하고 바른 말 못하고 이제 공천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뻑하면 뭐 금태섭 의원도 바른 말 했다고 낙선시키자 나가라 그러고 지금 정상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우리 당을 지지해줘서 고맙지만 네. 제가 예전에 그 김진태 데리고 당신들 나가라 우리가 애국당이냐 얘기한 것처럼 네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당내에서 이렇게 바른 목소리를 잡도록 투쟁을 해야지 네. 거기 끌려가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광화문에 가신 분, 서초동에 가신 분, 그리고 마음으로 각각 지지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집회 그 어디에도 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도 물론 있죠. 우리 그 민자영 리포터가 직접 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일단 교통이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매번 주말마다 황금 시간대인데 공공 장소인데 이렇게 시위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소음이나 이런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광화문에 일이 좀 있어서 자주 가는데 뭐 막히면 30분 걸릴 때도 있고 서초는 원래는 복잡하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좀 거기 좀 불편하다고 시끄럽다고 하셔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정치 신념이나 대중들의 어떤 참여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의미일 수 있는데 너무 양분화되고 생각 자체가 약간의 극단성도 약간 띄는 면이 있어서 그게 좀 너무 불안한데 한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여론 자체도 그렇고 정치적인 신념들이 너무 양극화돼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금 현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날마다 뉴스 틀면 조국 사태라고 하나요? 그래서 뉴스만 나오고 다른 생활 서민 경제에 대해서는 뒷전인 것 같아서 그게 더 걱정인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시위는 있을 수 있고 자기 의견 표출할 수도 있는 건데 경제도 안 좋고 시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만큼은 그래도 단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6960번님, 집회도 좋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위하시는 동안 소음과 교통 통제로 인해서 근처 집에도 못 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이런 분들 많으시죠. 6365번님, 국민들이 전부 다 모이면 복잡하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라는 대의기구를 만든 겁니다. 국회에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들이 전부 나온 겁니다. 국회 반성하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시위 몇 번 하다 보면 네. 그 이제 도로를 가로질러 가지고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경복궁 네네. 이렇게 지나가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보면 네.
뭐 버스들이 딱 이제 막혀가지고 그렇죠. 네. 시민들이 버스 타고 가는 분들은 부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 지친 표정으로 창밖을 물끄러미 저희들을 바라보고 뭐 욕할 이제 힘도 안 남아서 네. 바라보고 있을 때 네. 참 이 고개를 못 들겠더라. 이건 아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조국 얘기 나와도 지긋지긋한데 네네. 그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넌 어떻게 생각하냐 정치하니까 이런 물으면 야 내가 그걸로 맨날 밥 먹고 사는데 이제 그만하자. 네. 밥 먹을 땐 밥 좀 맛있게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정치하는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빨리 정상으로 국가를 돌려야 된다. 네. 뭐 이런 운동들이 여야에서 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정 의원님.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국민이고 또 그 자리에 와서 또 뭐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의견 주장하는 것도 국민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참여하지 않고 불편을 느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집회를 참석한 사람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지나시다 또 한번 그 집회 장소에 와 보시면 특히 네. 서초동 같은 경우는 문화 축제 한마당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굉장히 즐겁고 거기서 뭐 욕설이 난무하거나 막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네. 없고 그냥 놀고 즐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공연도 하고. 네.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그 광장 속을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굉장히 즐거워요. 알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려하고 안타까워하고 화내는 분들이 많다는 거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의제를 좀 바꿔볼까요? 안철수 전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뭐 마음에 들고 한 득을 떠나서 솔직히 네. 뭐 그다지 뭐 얘기거리가 되나요? 네, 이렇게 또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도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내로 복귀를 한다, 만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을 떠나서 이제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더 연구를 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뭐 추석 지난 다음에 올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고 또 지금 바른미래당 당 상황도 녹록지 않잖아요.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죠. 그분이 아니니까.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정점을 찍은 것은 2012년 대선 때였고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물로 치면 이미 지나간 물, 흘러간 물이 된 거죠. 흘러간 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릴 수 있는 네. 동력이 생길까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니까 꽤 뭐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던데 의미 없습니까? 그게 아마 7%그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입니까? 네. 근데 그래서 뭐 어쨌든 크게 의미 있는 등수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도 뭐 안 돌아오신다니까 미국 가서 또 연구하신다니까 오히려 연구 작업 이런 것이 본인한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정치는 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하고 있어요. 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그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국민들한테 참 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온 분들이었는데 학자로서 네네. 또 점잖고 서울대 학생이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밤에 그 2차선 도로에 네.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서서 안 건너가시고 네, 차 한 대도 없는데. 그런 네.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 된 게 지금 이런 평가를 뭐 정청래님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동일하게 하게 된 이유가 네. 어쨌든 그 정치가로서의 결단하는 모습 또 정치를 왜 해야 되는지 뭐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지금 바깥에서 책을 쓰셨다, 뭘 준비하고 있다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하는 거는 정치의 뜻을 두고 있다면 아니라면 완전히 아니라고 얘기하든지 네. 하고 있다면 제대로 준비를 하셔서 뭐 빨리 들어와셔서 정치를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하시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위원장님은 정청래 의원님과는 다르게 여전히 의미 비중 있다 보십니까? 저는 왜냐하면 저도 안철수 의원이 방금 7%라고 얘기하셨는데 대선 후보로 7%는 안고도 아니지만 네. 총선에서 예를 들면 7%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네. 변수거든요. 네네. 바른미래당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이 또 지금 저렇게 소환되는 이유는 올라간 이유는 지금 양당이 거대 양당이 너무 못하니까 네네네. 그 끝났다고 생각한 안철수라도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국민들이 소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양쪽 정당이 지금 현재 뭐 우리 당도 그렇고 네. 이게 이 견고한 그 지지층에 확고한 자기 극렬 지지층에 안주해 있으면 네. 이게 판단이 국민 상식에서 벗어나서 비이성적으로 가기도 한다, 오만해지기도 하고. 네네. 그러면 중간지대에 뭐 우리 당으로 봤을 땐 별로 안 좋지만 네. 국가 전체로 보고 국민을 바라봤을 때는 중간지대에 좀 안정적인 소수지만 비록 언제든지 이 양당이 똑바로 못하면 지난번 총선 때처럼 40석 국민들이 몰아주는 네. 그 정도 당이 있다면 더 긴장해서 양당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청래 의원님 최근에 SNS에 글 여러 개 남기셨죠? 네네. 페이스북에 한번 썼어요. 또다시 안철수 띄우기 시작인가 뭐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기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거죠. 기자들은 이제 기사거리를 찾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네네. 기사 헌팅을 하게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또 책을 쓴다고 하고 또 뭐 미국으로 옮겨간다고 하니까 네. 뭐 그걸 또 기사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안철수를 띄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철수 띄우기를 또 하는 건가 의심을 한 거죠. 근데 잘 안 뜰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저는 한 거죠. 기본적으로 정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그 정치인 나름의 행보를 예측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책을 내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맞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 귀국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을 이런 텐데. 거죠. 네. 정치를 해도 정치고 정치를 안 해도 정치고. 물론 이런 그렇습니다. 게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말 거짓말.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말자 하는 것도 진영 논리일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이 하는 모든 언행은 네. 다 정치 행위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거고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 은퇴를 하지 않는 한 또 연구실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하는 행위는 모든 것은 정치인의 정치 의도성을 갖고 있는 정치 행위라고 봐요. 네네. 네. 그리고 굳이 뭐 가서 내가 마라톤을 뛰면서 보고 배운 거 있으면 가족 회의할 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책까지 내느냐? 굳이 책까지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뭐 올 순수하게 것이다. 마라톤 책이겠습니까? 그 마라톤을 얘기하면 빗대가 정치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겠죠. 네. 0182번님 당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간 보면서 아직도 안 들어오는 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이런 글 주셨고 5879번님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돌아와서 보수통합의 선봉에 서야지 찬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주셨어요. 지금 유승민 근데 보수 통합이 있잖아요. 네네. 이번 코멘트를 제가 네네. 할게요. 안철수 전 대표가 처음에 저희 진영이었어요. 진보 진영. 예. 그러다 자꾸 오른쪽 우향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댓글 같은 경우도 보수 통합. 이제 자유한국당 속으로 들어가서 바른미래당이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보통합을 하자.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진보 쪽에 위장 취업했다가 들통나서 이제 보수 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시니컬하게 박지원 의원도 몇 번 얘기하는 걸 그랬었죠. 들었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가는 순간 지금이야 또 뭐 러브콜도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장자가 아니야. 그리고 당신은 이쪽 정통이 아니야. 네. 굴러온 돌이야.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천대받을 거예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네.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 쪽으로 갔던 거는 네. 자유한국당을 위시한 정당들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네. 집권하고 난 뒤에 그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좀 깨어 있고 좀 양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당이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소위 친박당 할 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예전에 우리 친박당처럼 네. 안철수가 움직인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집권하고 네. 그 표를 너무 많이 받고 이러니까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져 가지고 네. 이제는 뭐 자기들 원래 하고 싶은 대로 예전에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게 해도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목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이상 이제 저쪽으로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대로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당을 못 들어오는 이유가 네. 니들이 이 탄핵 부분이나 과거사 부분이나 이런 걸 잘못했다 인정하고 우리가 합치려면 그 부분부터 클리어하게 하고 왼쪽으로 더 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시도는 뭐 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고 이 당 만들었다 저 당 만들고 옮겨 다니고 하는 정치 철새인가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배격해야 될 정치 문화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탈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뭐 탈당한 적 한 번도 없고. 한 번 몸담으면 그냥 가는 거죠. 예. 뭐 이 당 저 당 자꾸 끼웃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만들었다 논리가 부수고 우리 당의 그래요. 친박들이 네. 복당파를 공개할 때 맨날 배신자 프레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옳은 얘기인데 제가 봤을 땐 복당파가 더 옳은 얘기를 하는데도 배신자 그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논리도 없어요. 내용 상관없이. 네, 그렇죠. 배신자. 그럴 때 제가 프레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당신들은 당에 남아가 뭐 했냐? 저 사람들은 발부동이나 쳐봤다 고민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폄하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자기가 속한 정당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당에 남아 있으면서 고칠 생각을 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옮겨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옮겨가고. 아니 아버지 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 파가지고 이리저리 막 지문서 들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아, 정치 정조준 계속 뜨거워지고 있어서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까지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